오늘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상승 때문에 꿀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꿀을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꿀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은 덜 올리면서 영양은 더 높일 수 있는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뇨병 환자분들도 건강하게 꿀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K건강의 유진입니다. 그럼 이제 꿀이 당뇨병 환자분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하면 단순히 달콤한 식품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꿀에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께 희소식이 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천연벌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정량 섭취인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께 하루 꿀 섭취량을 밥숟가락으로 1스푼, 약 30g 미만으로 제한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드시는 게 아니라 하루 2, 3회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꿀물 한 모금, 점심에 요리에 조금, 저녁에 차에 한 모금 정도로 나누어 드시는 거죠. 여기서 꿀물 얘기가 나왔으니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물 하면 달콤하고 맛있게 드시는 것을 떠올리시는데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물 한 컵에 꿀을 차숟가락으로 3분의 1스푼 정도만 타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넣으면 단맛도 못 느끼는데 뭐하러 먹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의 진정한 가치는 단맛에 있는 게 아닙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각종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영양소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소량씩 나누어 드시면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꿀이 가진 좋은 성분들은 모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단맛보다는 영양소를 생각하면서 드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꿀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을 즐기시는데요. 특히 감기가 걸렸을 때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꿀을 4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5-히드록시메틸푸르프랄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는 제쳐두고 쉽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꿀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온도계로 재면 30도에서 40도 정도인데요.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살짝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은 온도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꿀을 요리에 사용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설탕보다 꿀이 좋다고 해서 사용하시는데 조리 중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이 다 익은 후 먹기 직전에 넣어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꿀의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시중에는 사양꿀이라 해서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도 있습니다. 이런 꿀은 일반 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천연벌꿀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천연벌꿀에는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꿀을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제품 라벨을 확인하셔서 천연벌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꿀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물 온도는 손등에 닿았을 때 살짝 따뜻한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둘째, 하루에 드시는 양은 밥숟가락 1스푼 미만으로 제한하세요. 셋째,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2, 3회로 나누어 드세요. 넷째,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꿀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섯째, 요리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조리가 끝난 후에 넣어주세요. 이런 방법들을 잘 지키시면 꿀의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혈당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꿀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현명하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제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꿀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은 덜 올리면서 영양은 2배로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조합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연구팀이 2023년에 매우 흥미로운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꿀과 실론계피를 함께 섭취한 당뇨병 환자분들의 혈당이 놀랍게도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꿀과 계피의 황금 비율도 찾아냈습니다. 꿀 밥숟가락 1스푼과 계피가루 티스푼 3분의 1을 함께 섭취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섞어서 아침 식전 30분 전에 드시면 계피가 가진 혈당 상승 억제 효과 덕분에 꿀로 인한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혈당 수치에 따라 꿀의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꿀을 밥숟가락으로 3분의 1스푼 정도로 시작하셔서 혈당 반응을 보면서 2분의 1스푼, 3분의 2스푼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의 양도 꿀의 양에 맞춰 조절하시면 되고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피와 꿀을 섞어서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 먹을 양만 섞어서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꿀의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생강, 레몬, 꿀입니다. 이 조합도 정말 훌륭한데요. 생강 슬라이스 2조각과 레몬 슬라이스 1조각을 물에 넣고 여기에 꿀을 찻숟가락으로 반 스푼에서 1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특히 생강은 혈당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몬의 비타민C까지 더해지면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더욱 좋답니다. 이렇게 만든 차는 면역력도 높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강과 레몬이 가진 성분들이 꿀의 영양분 흡수는 돕고 혈당 상승은 억제해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조합들을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혈당 수치를 체크하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당뇨병 환자라도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드실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계피나 생강, 레몬과 함께 섭취하면 꿀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섭취하면서도 혈당 걱정은 훨씬 덜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드시면 안전하게 꿀의 영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꿀을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루에 드시는 꿀의 양을 꼭 30g 미만으로 제한해 주세요. 두 번째로 꿀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특별히 알려드린 것처럼 계피나 생강, 레몬과 함께 섭취하시면 혈당 걱정은 줄이고 영양은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꿀을 고르실 때는 사양꿀이 아닌 천연벌꿀을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양으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명하게 섭취하시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꿀의 영양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어요. 꿀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이 되느냐, 아니면 혈당을 올리는 나쁜 식품이 되느냐는 모두 섭취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KK 건강의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